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2차 강의를 11월부터 이제 해가지고 내년 이제 4월까지 약 이제 6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현재 진행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 그 소개의 글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12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화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유 뭐 이제 조금만 더 보완하면 돼.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할 거 뭐 있어? 박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예측을 다 해줄 거고,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년에는 뭐가 나올 거야, 이 정도로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뭡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공부를 이렇게 또 하려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렇지가 않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간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금년도 11회 시험 2차 뭡니까 시험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약관을 가지고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어떻죠? 예,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농작물 재보험 약관을 갖고 이론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발표된 내년도 2월 달에 발표되면 그 전까지 막 기존 걸로 공부하다가 새롭게 뭡니까 발표된 걸로 갖고 공부하면 혼란스럽고 학습효율도 완전히 뭡니까 굉장히 안 좋죠. 미리 사전에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금년이죠. 금년에도 이론 교재를 제가 이론서 발표되기 전에 미리 뭡니까 개정된 부분 같은 거 가능하면 다 수정해서 이렇게 제가 이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뭡니까 대부분 약관의 내용이 뭐죠? 계약자하고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약관에 다 이렇게 기재돼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NH 손해보험 회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보험 계약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보통 약관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뭡니까 이론서가 발표되게 되면 조금만 이제 수정하면 충분하게 내년 2차 대비 공부도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발표된 그 약관을 다 이제 뭡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론 교재를 지금 이제 수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어느 하나의 부분이 바뀌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이 바뀌었다 하면은 그것이 평년 수확량 부분만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 다 모든 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 책이 그렇죠. 제 이론 교재가 그러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그냥 농업수익 뭡니까 안정보장 계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볍게만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는 제가 따로 이제 본강의 가면 따로 이렇게 다 뭡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또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또 가능하면 이제 뭡니까 안내를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진짜 정말 쉽게 안일하게 생각이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버리시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년에 그 옥수수 보리가 들어오면서 농업 수입이 9개 품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 이제 현재 더 이제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론서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감자도 가을 재배 감자만 현재는 농업수입 안전보장 계약이 됐는데 봄 재배 감자나 고랭지 재배 감자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공부 다 이제 뭐 당연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도 또 보면은 가을 양배추, 월동 양배추로 또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이제 또 판매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가입 기간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보장 기간 같은 거 따로 이렇게 다 나오겠죠. 보험 시기 종기 같은 거 그렇죠. 따로 이제 구분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바뀌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요. 특히나 이제 금년도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벼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벼 부분. 벼가 농업수입 안정보 보장 계약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뭡니까? 여러분께서 일이 많은 것이 뭐냐면 저가된 종합 사가수, 예, 그 이제 저가 착가수 조사를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죠? 예, 손해평가사의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고 나지 않아도 무조건 놓고 저가 착가수가 몇 개인가를 조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우리 손해평가사 업무 중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이 벼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으냐면요. 예, 이게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넣고 보험 사고 나지 않아도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죠. 수확량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넣고 지금은 현재 그 뭡니까? 벼 계약 농지가 보험사고 났어야 하고 신고가 접수돼야만이 어떻게 되죠? 예, 수확 직전에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해갖고 뭡니까?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죠? 예, 보험사고 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수확량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농업수입 보장 품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수확량 조사를 나간다고. 왜냐면은 농업수입 안전 보장의 피해율 산식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수입이 뭐냐? 실제 수입이 뭐죠?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미니멈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우리가 파괴해야만이 실제 수입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고 나지 않건 무조건 놓고 수확량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평가사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벼는 누구나 대부분 다 들었거든요. 예, 5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놓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나놓고 대부분 다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 보험료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을 들면 보험료가 얼마 되겠습니까? 예, 1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일 거 아닙니까? 그 조금도 결국 뭐죠? 예,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지원해 주니까 벼농지는 대부분 다 보험 계약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뭡니까? 농업수입 안전보장계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손해평가사의 일은 무조건 놓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벼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귤도 반감류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생산비 보장 품목이죠. 고랭지 배추, 고랭지무, 가을무, 일반무, 가을 배추가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 뭐죠? 생산비 보장 품목의 일부 품목이 농업 뭡니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현재 바뀌어서 그렇죠. 예, 손해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생산비 보장이니까 보장 생산비가 얼마인가 이거를 따져갖고 보험을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평년 수확량을 산정을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가 큰 겁니다. 그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할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뀐다 하는 부분을 이제 뭡니까 우리가 사전에 왜냐하면 농업수입 안전보장은 해마다 1과목, 2과목에서 무조건 놓고 15점 문제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6, 7, 8, 9, 10 해갖고 여러분 출제 안 된 적이 없었었어요. 금년에도 나왔죠? 예, 무조건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벌써 나왔죠? 예, 고랭지 배치, 고랭지 뭐 품목은 이건 이제 평년 수확량 이런 걸 산정할 게 없으니까 어떤 뭐 농가 단위 면적단 출하량의 10년 평균으로 산정할 수확량 이걸로 갖고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도 또 바뀌었어요. 예. 이거 뭡니까? 가면도 직전 이걸로 이렇게 따져 아바 12로 우리가 그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산정했는데 양파의 경우는 직전 7년 중 최대 채소값을 기해하고 위방법을 균형하여 산출한 값이 더 클 경우 그 값을 이용한 이게 뭐랑 같죠? 그렇죠. 예. 우리 현재 그 뭡니까? 무화과. 예. 무화과랑 똑같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그걸로 바뀐 거예요. 아이고야. 참 이게 그뭡니까 1과목, 2과목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요소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뭐죠? 예, 무화과처럼 막 그 뭡니까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5년간으로 하다 보면은 뭡니까 아바 12로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다 보면은 그것이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7년까지로 해갖고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 걸로 에너지농립선에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봐보세요. 벌겋게. 이게 제가 직접 칠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뭡니까, 약간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PDF 파일을, 뭡니까, 오류 붙이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덕보니까 벌써 뭔가가 보이죠? 예. 요 과거 수입은 뭐고 기대 수입은 뭔가 이번에 그 뭡니까 농업 수입 안전보장 전품목이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예. 아유 근데 여기 과거 수입을 보면 우리가 농업 보험금은 어때요? 가피자니까 아이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했던 내용대로 예, 하는 것이 과거 수입형이고 예, 기대 수입형은 한번 봐보세요.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 뭐죠? 기준 수입 곱하기 PL 곱하기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 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 기준 수입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죠. 이 기준 수입은 결국 뭐냐? 예, 기준 수입은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죠. 평년 수확량의 기준가격과 수확해 지금 큰 값을 또 곱한데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중에서 아유 옛날 같다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평년 수확 가격 중 큰 값을 곱한다. 그런데 그 큰 값 중도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또 한도로 한대요. 예, 이런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기대 수입형 같은 경우는 이 기준 수입, 보험 가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 수입을 곱하기 PL 빼기 자기 부담 비율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보험 가입금 시의 평년 수확액보다 큰 경우는 어떻고 작은 경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막 그 두 가지로 또 세분화돼서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감소보험금은 여기에 어떻게요? 큰 경우는 기준 수입에다가 또 뭘 한다? 예. 가입 수확액 조금 작지만 그냥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야 진짜 정말 아유 안일하게 아유 박수 선생님 공부해 보니까 110일 동안 공부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아유 충분하게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겠구먼 너무 뭡니까 방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공부하는 겁니다. 새로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산출회가 이걸로 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당연하게 전 품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하게 출제가 되겠죠. 예,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예, 옛날처럼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자격증 시험은 매년 똑같은 출제 과목이지만은 우리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또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은 나름대로 새로 변경된 약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야 내년에는 이렇게 5문제가 나오겠다. 15점짜리. 예,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맥을 짚어갖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현재 첫날부터 막 공부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내용이 진짜 많다. 지금 한 개만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전품목이 그리고 보면은 새로 이제 고랭지 배추, 이제 고랭지 무 이런 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들어왔는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도 잘 봐보세요. 여기 옥수수 기대 수입형 이게 지금 이제 옥수수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양파도 똑같이 기대 수입형이면 뭐죠? 경작불능보험금. 예, 밭작물은 대부분 다 차를 제외하고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부담비율 20%로 가입했어요. 맞죠? 예, 20%로 가입했는데, 여기 이번에 지금 보니까 20%형이 아니고 15%형도 이렇게 새로 바뀌었어.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15%형으로 더 열어줬다. 이건 좋아진 거죠. 예, 그렇죠? 예, 보장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악착같이 20%까지 딱 막아놨던 것을 더 열어놨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것 또한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이게 보면 약간 한 개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잘 봐보세요. 옥수수는 15%형인데 보리는 보면 또 15%형이 없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농업 수입 안전 보장은 20%형부터 가입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15%형으로 가입되는 게 있고 20%형부터 가입되는 게 있더라.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이 20%형부터 가입되고 어떤 거는 15%형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뭡니까 제가 그 약관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지만 하나 뭐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 간단하게 이 한 가지만 슬쩍 살펴보더라도 뭐죠? 야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살붙여서 공부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완전히 판을 그냥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전에 봤던 평년 수학량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요소요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제가 그 이런 약간의 내용들을 다 이론서의 부분을 다 수정해 갖고 새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 쉽도록 이론 교재로 만들어 갖고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제가 이렇게 뭡니까 제공을 하겠습니다만은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이게 또 책 그 이론 교재도 만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아니면 그 뭡니까 그럴 때까지 준비된 거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단지 이제 강의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뭡니까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다 이제 수정된 걸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약간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뭐 약간 뭐 뭡니까 가지고 뭐 우리가 뭐 기대 수입형 뭐 예상수 수익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그 살짝 이제 그 살펴봤고 실제로 공부는 따로 이제 실력까지 강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그 10일에 이제 최종 2차 시험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첫날부터 이제 해갖고 실력자의 강의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도 이제 현재 그 약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론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11월 달에는 조금은 뭡니까 그 실력자의 강의가 아니라 요 깨진 독고치기라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큰 틀로 알아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뭡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평년 수학량이 뭐고 표준 수학량이 뭔가 이걸 갖고 우리가 뭐 아바 시비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큰 틀로 큰 줄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세하게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적어도 큰 틀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뭐 세부적인 거 아무리 암기해 봐봐야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